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순간 공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27일 오후 3시 15분께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 시속 약 1224km 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에 성공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80여 회의 시연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을 확인해왔는데 지금까지 비행 속도는 모두 음속 이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KF-21C 제1호기가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하여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푸티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음속 돌파 비행 성공의 의미로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한 점을 꼽았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 때문에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하여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방사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여 정상 비행을 하였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다는 의미도 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이 음속을 돌파했던 사례 2003년가 있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해 순수 국산 항공기는 아니었다. 방사청은 이날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공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의 개발진 및 시연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시연비행 때 KF-21위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하여 KF-21이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역사적 첫 비행 성공.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7일 첫 역사적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순수 우리 손으로 독자 기술 개발한 전투기 형상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은 이날 KF-21C 제1호기가 오후 3시 15분 첫 음속 돌파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역사적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KF-21C 제1호기가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시험까지 차질 없이 수행했다. KF-21C 제1호기는 이날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을 힘차게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푸티 12,000m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는 약 시속 1224km를 돌파했다. 비행시간은 오후 2시 58분부터 3시 54분까지 약 1시간가량이며 조종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동규 수석 조종사가 잡았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 차례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지속 확장시켜왔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초음속 비행을 했다는 것은 기체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때에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생기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KF-21이 음속 돌파 때 충격파를 극복해 정상 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음속 돌파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2005년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와 2012년 개발한 경공격기 FA-50도 국산 초음속 항공기이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와 국내 기술 협력으로 개발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의 항공기인 KF-21과는 차이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2차 초음속 비행시험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산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의 조종관을 잡은 KAI 이동규 수석 조종사는 초음속 전투기인 KF-X 사업에 참여하는 조종사로서 직접 초음속 비행을 담당하게 돼 영광스럽고 성공적으로 끝나 참으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수석은 KF-21 전투기가 실제 초음속에서도 안정성이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제 초음속 영역을 더 확장해 최대 속도까지 차질 없이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2월까지 2000여 차례가 예정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 일정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KF-21은 현재 3대의 시제기로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하고 있다. KF-21시 제2호기는 2022년 11월 10일, 시제 3호기는 지난 1월 5일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시제 4에서 6호기도 지상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0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나선다. 현재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유럽 공동개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KF-21이 202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4.5세대급 이상 첨단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세계 8번째로 갖게 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오른다. T-50 고등훈련기, 골든 이글는 2003년 2월 초음속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만에 전투기 초음속 비행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공군은 2026-2028년 KF-21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축하했다. 이 장관은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KAI 개발진과 비행시험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 적의 눈을 속여라. 유령처럼 안 보이는 투명망토 전투기 온다. 박수찬의 군.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도 하늘을 날면서 공격하는 항공기는 오랜 기간 세계 각국 공군이 품어온 꿈이었다. 미국 F-22, F-35, B-2와 중국 J-20 등의 5세대 전투기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든 스텔스기다. 하지만 기술과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 스텔스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기존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종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이유다. 세계 최강 폭격기 B-21 만든 미국.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미국은 중국, 러시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강대국만이 보유한 폭격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격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B-1, B-2, B-5EH로 구성된 폭격기는 미국 핵 억제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다. 1974년 첫 비행을 했던 B-1은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사용할 수 있다. 1989년부터 생산된 B-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핵폭탄 탑재가 가능하지만
수량이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B-52는 여러 차례 성능 개량을 거듭했지만 1955년에 배치된 기종이다. 이에 미국은 2011년부터 차세대 폭격기 개발에 착수. 지난 2일 신형 기체인 B-21을 공개했다. 가오리를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지닌 B-21은 미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개발한 폭격기이자 세계 최초의 6세대 군용기로 평가받는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었던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이 2015년 시제기 제작을 시작. 6대가 생산됐다. 내년부터 시연평가를 거쳐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100대를 배치해 B-52와 B-1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B-21의 세부 성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제기 공개 행사에서도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정도였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면 외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수준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B-21은 재래식 정밀유도무기와 전술핵을 탑재하며 미 본토에서 이륙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전 세계의 전략 표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의 방공망은 고도로 구현된 스텔스 성능으로 무력화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B-21 공개 행사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조차도 하늘에서 B-21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B-21은 레이더에서는 공중에 떠있는 골프공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날 정도다. 이는 B-1보는 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형 무기를 효과적으로 체계 통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B-21은 컬럼비아급 전략핵 추진 잠수함, 차세대 핵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핵 억제력을 구성할 전력이 될 예정이다. B-21의 대당 가격은 6억 9,200만 달러, 약 9,040억 원.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다는 점에서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나서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9일 일본 정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F-35를 능가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F-4, F-15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미국에서 들여왔지만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의 F-2 전투기 개발 당시 첨단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했던 것처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공유에 대한 문제로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로 선회했다. 미국은 유사시 미일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활동할 무인기를 일본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스텔스기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이미 보유한 F-35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제공하는 기술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블랙박스 개념을 적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